중요 사건입니다. 예. 이 사건 저는 잘 모릅니다, 교수님. 근데 엄청난 이슈였다고 제가 찾아보니까 기사도 예, 예. 그렇고 또 어른분들은 다 기억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공교롭게 하다 보니까 또 군 사건을 몇 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일부러 맞추는 건 아니에요. 또 오해하시더라고. 막 공군부대 사건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군부대 거를 또 뭐 사건으로 해서 또 잽싸게 찾아서 한다는데 그 정도로 영악하지가 못해요, 저희가.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을 준비하는 거요. 벌써 아마 오래전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목록 뽑아놓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시기에 맞춰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교수님 하도 요즘 군대 얘기 많이 나와서 저 강철 부대 보기 시작했어요. 강철 부대 재밌죠. 네. 또 그거 우리가 홍보하면 안 돼요. 우리 그 띠띠띠띠로 나가겠죠? 이 중요 사건 오늘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거는 이거 저는 현직에 있을 때예요. 1993년도인데요. 네. 무장 탈영병 이거 임채성 상병이죠. 임채성 난동 사건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터미네이터 사건이라고도 얘기해요. 아. 터미네이터. 네. 왜 막 그 이 무장 탈영한 놈이 역에다가 막 총 여러 자루 걸치고 막 탄창 들고 다니고 막 이러면서 왜 터미네이터가 나온 것처럼 이게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요. 네. 이거는 지명들을 보니까 제가 네. 다 아는 그리고 제가 자주 다니는 곳이어서 자주 가죠. 연극하러 자주 가잖아 거기. 네. 그래서 그게 막 다 그려지더라고요. 예, 이게 무장 탈영병 난동 사건, 네. 서울 도심 터미네이터 사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네. 이게 1993년 예. 4월 19일입니다. 예, 오전 93년. 네, 오전 11시 35분인데요. 예. 그 서울 종로구 해화동, 여러분 예. 대학로라고 아시는 그렇습니다. 네, 예. 거기에 하늘색 운동복을 입은 20대 남성이 총기 난사를 하고 있다. 예, 막 이런 얘기가 이제 신고가 됩니다. 예. 그 경찰이 아마 차 세우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놈이 차를 이 봉고 승합차를 타고 움직이는 거를 이제 경찰이 미리 제보를 받았죠. 네. 좀 이따 이제 다 설명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경찰이 차 세워 했는데 그 명령 불응하고 총 빠바바방 쏘면서 차 타고 막 도망갔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그 인근에 있던 시민 3명이 중상 입어요. 네, 그리고 차에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네. 그 도망가는 과정 중에 또 행인 한 명을 인질로 잡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또 협박하면서 총기 난사를 하고요. 예, 그런 과중에 이게 제일 가슴 아파요. 인질 하나 잡았죠. 네. 경찰하고 대치하면서 빠벙빠벙 총 쏘면서 있잖아요. 그 시기에 하필이면 근데 왜 통제가 안 됐냐고요. 나 이게 제일 속상해요. 그 장소로 오토바이 야채 배달을 가던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이 그 새끼가 조준 사격을 하는 바람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그냥 그 현장에서 즉사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 보면서 어떤 그림이 딱 오버랩됐냐면 요즘에 그 버마 지금 어디라고 그러죠? 저기 미얀마. 미얀마 그 오토바이 타고 그 18살 먹은 아이가 가는데 그 계엄군인가 하는 놈들이 거기다 조준 사격하고 그냥 하나 꼬꾸라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생각이 오버랩이 되더라고 이거 보면서. 그 야채 배달 가시던 분이 그 조준 사격에 의해서 살해되고요. 그리고 이놈이 그 인근이 이제 명륜동 쪽이에요. 네, 명륜 네. 그 일가 쪽으로 가가지고 민가에다가 수류탄도 던져요. 수류탄도. 그래서 그 민가에 있던 여성이 중상이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인질 같은 경우 아까 잡고 있었던 인질 여성 같은 경우는 또 총으로 쏘기도 합니다. 살려달라고 여성이 그러는데도 이제 대체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대체하는 과정에서 이놈이 너네 가까이 오면 이 사람 죽일 거야 그런데도 거기 저쪽에 경찰이나 군 쪽에서 말 안 듣는다 해가지고 실제로 여성한테 시범 케이스로 총을 쏴요. 물론 인질이 애들이 둘이 더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 여성 가슴에다가 네. 총 쏘고요. 네. 그리고 또 그 과정에 또 지나가던 승합차 또 탈취하고 이놈이 그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아까 11시 35분에 시작됐던 총격이 예. 12시 4분. 예. 11시 35분이니까 29분 정도가 지났죠. 그러고 나서 수방사에 있던 특별경호대 요원이 사격한 총을 맞고 그때서야 쓰러지고 검거가 됩니다. 저격한 겁니다. 스나이퍼가. 네.
예, 저격한 건데 이놈은 이제 그 당시에 하늘색 트레이닝복 입은 20대 남성이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영병이에요. 네. 이게 90년대 초에 저 그 터미네이터 2 나왔잖아요. 이게 저 기억하기에 알비백이라는 말이 여기서 알비백. 네. 그 사건하고 유사한 건데 터미네이터 그 영화가 나오는 바람에 이놈이 마치 그 무장한 그 상태에서 총기 난사하고 난리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터미네이터 서울 도심 터미네이터 사건 뭐 이렇게도 불렸던 겁니다. 네. 응? 와, 근데 그러면 교수님 아까 수류탄도 그렇고 총도 그렇고 예, 장비 엄청 갖고 나왔어요. 얼마나 갖고 나온 거예요? K1 소총 하나 하고요. 네. 실탄 100발이 넘는데요. 수류탄 20발. 완전 중무장입니다, 이거. 중무장이에요, 중무장. 이거 완전 터미네이터 진짜. 결국은 이제 먼저 개요만 앞에 설명하고 이제 자세히 가겠습니다. 사상자는 8명인데 그 8명 중에 1명이 아까 야채 배달 오토바이 타고 가시던 분이 사망하고요. 네. 7명은 중상입니다, 중상. 여기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총격을 해서 저격을 했던 거는 군이었는데 뭐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막는 경우는 경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요건 이제 자세히 나올 거예요. 그러면 뒷부분. 군과 경찰이 이제 어쨌든 합동으로 그렇습니다. 했던 거죠. 그러니까 출동한 경찰하고 군하고 이놈이 전쟁한 거예요, 전쟁. 아까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K1 소총에 실탄 100발도 넘고요. 수류탄을 20발. 중무장이 중무장. 근데 이 사건 초반기에 교수님 예. 이 그 탈영병 옆에 예. 공범이 같이 있다는 얘기도 맞습니다. 뭐 같이 얘기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때 이놈이 그 타고 온 차가 봉구 승합차였거든요. 네. 그리고 그 차를 운전해 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공범이 있는 거다. 네. 그런데 이거를 그 장면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아니더래요. 그 사람이 운전하고 있는데 이 자식이 그 뒤편에서 총을 이렇게 겨누고 있어, 등 뒤에다. 아. 그러면 이거는 공범을 누가 총기를 겨누고 있습니까? 인질이네요. 인질입니다. 인질. 아니면 차 탈취해가지고 목적지로 그 가도록 협박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감시하는 거죠. 총 대고 이렇게. 그렇다면 이 사건 이 범인 탈영병 터미네이터. 그렇죠. 터미네이터 이 사람 누군가요? 정체. 네. 요 새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인인데요. 네. 아까 4월 19일 날 오후에 그 오전 11시 35분에 났잖아요. 근데 훨씬 그 전으로 올라가야 돼. 당일날. 93년 4월 19일 날 05시 40분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건 날 일어나는 새벽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새벽 5시 40분에요. 예. 아, 역시 철원 나옵니다, 교수님. 예, 예. 강원도 철원군 소재에 있는 민가에 이 예. K1 총과 수류탄을 이제 그 무장한 군인이 두렁두렁 매달고. 네. 군인이 민가에 숨어들어요. 예.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마당에서 개 짖는 소리가 엄청 들렸대요. 새벽 시간대에. 그래서 저 마을 주민 이 남모 씨 32살 되신 분이에요. 이분이 운전한 사람이거든요. 봉고승합차 피해자죠. 이 남 씨가 남 씨 집에 이제 들리니까 남 씨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아내가 새벽에 개가 왜 이렇게 짖어? 그러면서 대문 밖으로 나갔어요. 네. 나갔다가 거기에서 시꺼먼 물체가 그 여성분 그 아내 되시는 분 앞에 딱 가로막으면서 총 딱 들이대요. 집 안으로 들어가. 니네 집으로 가. 아마 생각컨대 마당에 세워져 있는 봉고차 때문에 그 집이 타겟이 된 것 같습니다. 아, 1993년이면 차가 네. 그렇게 막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네. 그 마당에 봉고차가 있다 보니까 남시차. 그러니까 그 집을 이제 그 타겟팅 해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걔가 짖어댈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남씨 아내 되시는 분이 나온 거고 그 아내를 총으로 위협해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안방문을 이제 열고 들어가는 거죠. 그때 남편이 깜짝 놀랐겠죠. 문 빡 열고 어느 들어오니까. 군인이 자기 아내를 딱 그 인질로 잡고 딱 그러니까. 왔으니까. 그때 이놈이 뭐라 그러냐면 나 세상 살기 싫어. 그러니까 허튼 짓 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딱 제압해요. 두 부부를. 그리고 옷 좀 꺼내. 그래서 남씨의 하늘색 운동복으로 환복을 하는 거예요. 갈아입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옷을 갈아입은 이유는 예. 어디로 가기 위해서 맞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겠죠. 봉고차를 타고 철원에서 본인이 오고자 한 데가 수도권이잖아요. 아까 해화동까지 왔잖아요. 네. 그랬다면 거기를
새벽 시간대에 전방에서 그때만 해도 최전방이에요. 전방에서 서울까지 진입하려면 검문소를 여러 개 통과해야 돼요. 그럼 군복을 입고 있으면 검문을 군경 검문소에서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위수지역이라는 게 있으니까 군인들은. 네. 그러니까 일부러 운동복으로 남시 운동복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검문소 무사히 통과하려고. 그러다가 혼자 가게 되면 의심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또 아니면 신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남씨를 운전하게 시키고 본인 옆에서 감시를 하면서 서울로 갑시다 라고 합니다. 그 시간이 6시 20분에 이제 거기서 출발해요. 철원에서 서울까지. 그래서 정확하게 2시간 40분 만에 서울로 진입을 하거든요. 네. 2시간 40분 만에 서울로 진입해서 동대문에 도착한 시간이 09시예요. 지방 사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동대문하고 해와 그 대학로가 되게 가까워요. 거의 네. 근처예요. 네. 그래도 2시간 40분 만에. 근데 이게 제가 볼 때 철원에서 의정부 쪽으로 하고 직진해서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조금 돌았어요. 네, 바로 안 온 거 같아요. 예, 약간 돌았어요. 우회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탈령 사실이 발견이 되면 바로 비상이 걸려갖고 차단이 신속하게 될까봐 뱅뱅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여하튼 2시간 40분 만에 서울로 진입을 했는데 그때 동대문에 도착한 시간이 09시예요. 네. 09시고 그때 이제 한 9시 20분 정도 되니까 이 새끼 아주 여유 있어요. 자, 여성분이 신고를 해야 되잖아. 남씨의 아내요. 아내. 네, 근데 남편이 안위가 불안해서 함부로 신고도 못한 거예요. 하죠. 너 신고하는 네. 순간 바로 죽인다고 그러니까 총 들고. 그러니까 이놈이 동대문 부근에서 그 남씨 아내한테 전화해. 아주머니, 우리 동대문 부근까지 왔는데 걱정하지 마. 내 일 저거 하면 보내줄 테니까 신고하지 마. 이런 식으로. 혹시라도 남편 어떻게 된 그 생존 여부를 모르면 아내가 가서 그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는 거군요. 예. 허튼 짓 하지 말라. 예. 다시 한번 경고를 하는 거겠죠. 예, 그래가지고 10시 반에 이스턴 호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 30분 또 휴식합니다. 예. 그러면 그 아내분은 남씨 아내분은 진짜 신고 안 하신 거죠? 했습니다.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쵸. 안 했다고 말은 하지만 그 얘기를 했겠죠. 신고하면 내 남편 죽인다고 했는데 하여튼 슬기롭게 해주세요 하고 얘기했겠죠. 그래서 언제 했냐면 6시 40분 아까 20분에 차 끌고 출발했어요. 도망갔죠. 네. 한 20분 뒤에 이 남씨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입장 경찰에는 시아버지 맞고. 시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이제 철원 경찰서에다 신고합니다. 무장을 한 군인이 우리 아들을 납치했다. 그래서 6시 40분경에 철원 경찰서에 신고가 됐고요. 그럼 바로 또 이제 네. 움직였겠네요. 그럼 35분 뒤에 강원도 경찰청에다가 보고를 했어요. 철원 경찰서에서. 그래서 바로 보고된 거 아니에요? 나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도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제 93년도니까 뭐 93년도라는 기준으로 좀 이해를 해준다고 칩시다. 여하간 네. 내 아들이 군인한테 무장군인한테 지금 납치해갖고 차까지 끌고 내 아들 운전시켜서 갔다고 얘기를 하면 그건 내가 볼 때 즉시 즉보가 돼야지 맞는 걸로 보여요. 근데 무장한이라고 또 써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35분 뒤에 강원경찰청에다가 보고를 하고요. 네. 35분 뒤에. 네. 그러면 35분 뒤면 6시 40분에 얘기했고 35분 뒤면 7시 한 5분경에 네. 7시 5분경이고 그리고 25분 뒤에 7시 35분 이제 그 강원청에 보고되고 나서 25분 뒤니까 07시 35분이요. 그래서 그때 전국 경찰의 검문 검색 강화령이 시달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신고한 지 1시간 정도 지나서 그렇습니다. 1시간 걸렸습니다. 네. 1시간 정도 지나서 이거는 솔직히 말 안 돼요. 이게 아마 진짜 93년도 지금 같으면 네. 그냥 줄줄이 사탕 다 집에 가야 돼요. 보따리 싸갖고. 예? 지금은 사실 교수님 1분도 안 걸리겠죠. 1분도 안 걸려요, 이거. 네. 지금 같으면 이 건의 그 신고에서부터 개입된 간부들까지 강원청까지 전부 다 집에 가야 됩니다. 네. 1시간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전국 경찰에다가 검문 검색 강화령이 하달됐고요. 경찰에서는 당연히 군인이니까 헌병대로 또 연락도 해야죠. 네.
그래서 관할 헌병대 같은 경우는 지금 군사경찰로 바뀌었죠. 네. 그 경찰에 연락을 받고요. 07시 10분에 그 무장 탈영병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 07시 10분 그거는 막 강원청에 보고하기 전에 헌병대에 먼저 연락을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사실 여부 확인 같은 거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교수님 근데 저 탈영한 사실 자체를 네. 군인은 모르고 있으니까 수배를 안 한 거 아니에요. 지들이 저 탈영한 걸 군인이 먼저 알았으면 경찰보다 먼저 지들이 행동하거든요. 아니 5시 20분에 민가에 나타났는데 모르고 있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군은 그때까지도 경찰에 그 남씨 아버지가 신고해가지고 경찰에서 여기서는 헌병대로 하겠습니다. 그 당시 헌병대니까 네, 네. 헌병대로 연락을 하기 전까지는 군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진짜 탈영했다고요? 무장으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헌병이 전화 끊고 각 부대에다가 이제 연락했겠지. 인원 점검하라고. 그랬더니 7시 10분경에 철원의 한 부대에서 저 병사 하나가 탈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시간이 03시 40분이라는 거예요. 새벽 시간에 겨 나온 거예요, 이 새끼가. 새벽에 나온 거구나. 03시 40분에 겨 나온 거예요. 아, 자, 그렇게 저 하는 사이에 차는 43번 국도를 타고 네. 철원 거기에서 일동 포천 일동이에요. 포천 네, 일동. 포천 일동. 네. 일동 조금 지나면 이동이 있어요. 포천 이동. 이동 막걸리 유명하죠. 이동 거쳐서 가평 쪽으로 가요. 서파검문소.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지명. 서파검문소 유명해요. 옛날에. 그 가평 서파검문소를 통해서 광릉내 다시 이게 남양주 광릉내 그쪽으로 들어와갖고 5개 검문소를 통과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근무자가 없었거나 그냥 오케이 통과 이러는 바람에 5개 검문소를 이제 유유자적 온 거예요. 물론 민간인이 운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안 본 거죠. 원래 검문이라는 건 문 열어보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새벽 시간 되다 보니까 안 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 탈취경위부터 민가까지 들어와서 어떻게 지금 서울까지 입성을 하게 됐는지 확인을 했어요. 네. 그렇다면 이 군인 진짜 그럼 어디 소속이고 나이는 몇 살이고 어떻게 예. 해서 탈영을 하게 됐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그 같아요. 설명을 해주세요. 예. 네. 이 군인 육군 제15사단 전차중대 소속이래요. 전차종. 네, 아까 이름은 임채성이라고 앞에서 예, 말씀드렸잖아요. 일병이래요, 일병. 아, 상병이 아니라 일병이구나, 일병. 네, 20살의 일병 임채성이고요. 정작 그 소속 부대에서는 이 탈영 사실을 모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상부에 보고도 안 했었던 거고 네. 헌병대에서 탈영한 거 혹시 있는지 알아보라고 모든 부대에 연락하니까 그때서 뒤늦게 파악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 탈영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거고 네. 이 촌극이 좀 많이 일어났었죠, 이거. 네. 이게 진짜 이거 웃기더라고. 아까 제가 막 철원을 거쳐서 일동 갔다가 이동 갔다가 서파 갔다가 광릉내로 이렇게 통과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게 광릉내가 맨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게 07시 45분경에 오케이 통과 시켜놓고 나는데 하달이 떨어진 거야. 탈영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봉구차 네. 지나간 거 맞다. 그러니까 급하니까 그 광릉내 검문소 근무하는 저 군인들이 프라이드 승용차가 있나 봐요. 자기 차 타고 뒤쫓다가 놓쳤어요. 그런 그 촌극도 있었다는 거고요. 네. 또 이 과정에 수방사도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실수한 게 있죠. 사실 수도권 내에 들어간다는 정보가 어느 정도 입수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향하는 부분이 수도권이잖아요. 그럼 수도권 일대 검문 검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네. 아니라 경춘선, 경부선, 경춘선. 중부고속도로 이쪽에다가 거의 병력 배치를 몰빵을 했나 봐요. 그 바람에 서울 진입하는데 완전히 성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은 판단 미스인 거예요. 수방사는. 그러니까 아마 일로 안 들어올 거라고. 수도권으로 간다라기보다는 경춘선이니까 춘천 쪽이겠죠. 아니면 부산 밑으로 내려간다든지. 고속도로 타고. 아니면 충청도권으로 중부 쪽으로 가겠구나. 서울로는 오겠어 얘가? 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에다가 오히려 집중해서 그 병력을 했는데 이거 수방사 실수죠. 네, 판단 미스죠. 바로 수도권으로 들어온 거죠.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됐고요. 자, 이놈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턴 호텔에서 30분 휴식했잖아요. 네.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이놈이 그 휴식 취하고 있는 중에 막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앰뷸런스 저 사이렌 울리고 출동하는 게 이게 좋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 어떻게 보면 경찰 기동 타격대 막 이런 게 왱왱거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한 30분 꾸벅꾸벅 졸다 보니까 이거 알았구나 이거. 이렇게 눈치를 챈 거예요 이놈이. 그러니까 빨리 이거 떠나자 이쪽. 이스턴 호텔 그 주차장에서 빨리 나가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협박해가지고 떠나고 난 다음에 군인들이 그 근처에 가서 애웠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뒷박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스턴 호텔 둘러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동대문에 그 이스턴 호텔 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원남동 로타리하고 삼성교 거기 거쳐서 네 성북동 로타리까지 이렇게 돌아왔다고 그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해화동으로 들어가는구나. 네. 그래서 11시 35분에 해화동 올림픽 기념 생활체육관 앞에 도착을 한 거예요 이놈이. 아 여기 뭐 청량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나 봐요. 교수님. 그러네. 이스턴 네. 호텔을 떠나서 11시 04분에 청량리 쪽으로 갔다가 네. 거기에서 이제 원남동 노타리, 삼성교, 성북동 노타리, 이 해화동 이렇게 들어왔네요. 네. 아, 참. 그럴 때 이제 그때 그 해화동 올림픽 기념 생활체육관 앞에 도착해가지고 내리막길에서 네. 해화동 파출소 소속 그 경찰관 3명이 차를 세운 거야. 그때는 그 차 모른 거야. 범인이라고 생각은 못하고 봉고차는 들었겠죠. 네. 그러니까 스톱 한 건데 이때 그 담당 순경이 조규남. 근데 저 이 인터뷰가 네. 신기했던 게 이 조규남 순경이 인터뷰였는데 아 여기서 차 내려오는 걸 딱 봤는데 그 차 남바가 자기가 봤는데 아침에 없었던 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침에 순찰할 때 네. 해화동 그 올림픽 기념 생활체육관 앞에 그 근처에 차들이 많이 서 있었나 봐요. 아. 옛날에 그 순찰하면 거기 차 서 있으면 다 남바 적잖아요. 아 저는 그래서 몰랐어요. 이게 아. 옛날엔 차가 많이 없어서 그랬나? 저 예, 그래서 예. 언제 다 옛날에는, 적고 있지? 옛날에는 그 관내 순찰을 돌 때 아. 그 순경들이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그 요소에 이 조그만 검문 수첩 있어요. 사실 하도 근무 안 하고 조르니까 그거 기재오라고 시켜놔고 다 기재를 해요. 그래서 저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차 남바가 없다라는 걸 기억을 어떻게 하지? 네, 그거 다 기재를 했었거든요. 아. 그런데 그 기재됐던 남바가 아닌 거라는 거죠. 그 차가. 아. 그래서 세우려고 그러는데 그놈이 자꾸 안 내려오고 거기서 앉아있다는 거예요. 머뭇거리면서. 아. 그래서 자기가 딱 아내를 들여다봤더니 총을 이렇게 겨누더라는 거야, 안에서. 자기한테 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자지러졌다는 거예요. 아. 운전자만 봤었던 거지, 이 사람은. 아. 그 운전기사만 네. 봤는데, 이거 아까 없는 차인데 그러고, 이거 뭐예요? 스톱 뭐 하는데, 그 사이 옆에 딱 보니까 뒤에서 운전자를 소총으로 겨냥하고 있는 놈이 자기한테 딱 돌리더라는 거 아니에요, 총구를. 자지러졌겠죠. 아. 와. 이래서 이제 이게 발견이 되고 이때부터 대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차 넘버를 어떻게 다 기억한다고? 막 일단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근무를 했어요. 김유희 프로파일러 그 경찰할 때는 그런 게 없었죠. 네. 옛날 이 파출소 경찰관들은 순찰할 때 자기 순찰 코스가 있잖아요. 1호, 2호, 3호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호선마다 가면서 중요한 지점 그 인근에 서 있는 차들은 그 수첩에다가 이렇게 적어와요. 그래서 순찰 끝나고 돌아오면 근무일지에다가 생활체육관 앞 경기 서울 34 바해 1133 봉고 승용차 외 31대 확인 이렇게 기재를 해놔요. 근거를 만들기 싹 적어요 수첩에다가. 어떻게 보면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의 순찰 방식이 굉장히 나중에 큰 사건이 났을 때 범인을 추적할 때 효율적이었었어요. 그 지구대 파출소 직원들이 시간대별로 그 차 넘버 적어 놓은 거. 네. 다는 못 적지만. 그렇죠. 네. 그게 굉장히 그걸로 인해서 범인 잡는 경우도 많았어요. 이 경우도 보니까 아마 생활체육관 앞에 서 있던 차를 조규남 순경이 순찰놈에서 적었었던 거야. 적다 보니까 차 넘버가 있겠죠, 머릿속에. 네. 근데 그 차가 아닌 차 넘버가 그 짧은 순간에 거기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세웠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봉고 차라는 인지가 있다 그렇죠. 보니까 저 차 의심스럽다고 그렇죠.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이밀병 같은 경우는 발각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대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게 바로 4월 19일 날 11시 35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밀병이 이제 그 경찰한테 총 겨누는 사이에 이 대치가 잠깐 된 거 아니에요. 조규남 그 순경한테 이렇게 대고 있던 총을 경찰한테 딱 들이대고 경찰은 밖에서 이렇게 그땐 권총인 때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앞에 운전자한테 뭐 신경 못 쓰는 사이에 이 사람은 호시탐탐 운전자 남씨는 도망갈 기회를 노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 어쩌고 대답하면서 싹 문 열었다가 확 뛰어나가 버린 거예요. 네, 이때 바로 남씨는 그 탈출을 한 거고요. 네, 잘한 거죠. 그 언덕길을 있거든요. 언덕길 딱 넘어가지고 그 성북 2파 출소. 예. 거기 가가지고 신변보호. 저 지금 그 납치됐던 탈출한 거다. 사람. 좀 구해달라. 그러니까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씨가 이제 도망가는 걸 보고 나서 이제 차는 멈췄지. 이밀병 이놈은 경찰하고 대치 중인데 총 가지고 뭐 하니까 네. 이제 그 차에서 내려야 되는데 지가 준비해온 수리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탄통 뭐 이런 거 다 들고 나왔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아마 수리탄을 꺼내갖고 조그만 배낭에다 옮겨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 메고 나가려고 밖에. 그 수리탄을 꺼내가지고 작은 배낭에다 옮겨 담고 이러면서 대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한테 빠바방 총기 발사하고 차에서 뛰어내려요. 네. 경찰이 납작 엎드렸겠지 뭐 소총 가르게 되는데. 그때는 경찰은 분명히 권총이에요 권총. 이게 지금 리벌버였겠죠. 네. 그리고 여기는 소총 다다다. 그러니까 버버벙 쏘니까 납작 엎드리는 사이에 이제 수리탄 같은 거 다 담아가지고 차에서 이 새끼 뛰어내렸고요. 근데 교수님 소주탄 던졌으면 난리 났겠는데요? 그 근처가 근데 이놈이 구분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소위탄이에요. 소위탄? 소위탄 이게 요즘에 군 얘기를 하니까 계속 우리 김유희 프로파일한테 설명을. 근데 저 말고도 여기 여자 구독자분들 거의 모르실 거예요. 소위탄은 수류탄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생긴 거는. 근데 안전핀 뽑아서 던지면 꽝 하고 터져갖고 살상력 있게 쇠조각 쇠구슬이 날아가갖고 죽는 게 아니라 불 붙이는 거예요. 불 내는 거. 소위탄 말 그대로 소위탄. 그러니까 그게 이놈이 던진 그 두 발 던진 게 그나마 운 좋은 게 아마 이게 이게 왜 해화파출소 조규남 순경이나 이 사람들 운 좋은 거예요. 수류탄 던졌으면 정말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던진 게 아이고 이제 죽었다 했겠지. 거기 떨어지는 순간. 근데 꽝 터지는 순간 이제 나는 어디 갔다 생각했겠지. 근데 불이 나버려서 불. 그 소위탄이었던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총격전 벌어지는 거죠. 네, 이 대치 상황이 끝나면서 이제는 진짜 본격적으로 총격전이 시작이 되는데 네. 그 시간이 바로 12시 4분입니다. 시간대별로. 네, 아마 차에서 내려가지고 네. 수류탄을 집어 던지면서 총을 발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막 뛰는 거지 이놈이. 그러면서 인질 한 명을 길 가던 30대 여성 인질로 잡습니다. 정말 이게 나쁜 놈이 이게 악질인 거예요. 이 나쁜 놈의 새끼 말이야. 네, 그 지나가던 30대 여성분은 뭐냐고 그냥 갑자기 이 새끼한테 그냥 인질로 딱 잡히고 인질로 한 명 잡으면서 총기를 계속 난사를 해요. 계속 쏴요. 그 바람에 피해 또 있죠. 네, 그때 음식점에서 이게 딱 점심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통제를 안 해서 거기서 점심 먹고 있던 시민 2명 같은 경우도 총에 맞아서 중상을 입습니다. 이 나쁜 놈 말이야. 인질 잡고 막 총을 쏴대니까 그게 식당으로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식사하시던 두 분이 중상을 입은 거고요. 그러면서 계속 도망가죠. 명륜동 쪽으로. 그러면서도 계속 총을 쏜 거죠. 총기를 난사를 합니다. 이때 이게 제일 속상해요. 야채 오토바이 배달하시던 배달원 50대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네. 오토바이 타다가 총기가 막 오니까 내렸죠. 오토바이. 내렸는데 내렸으면 놔둬야지 개놈의 새끼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 트럭 뒤로 아마 숨으시려고 했는데 그때 머리에다가 정조준에 쏴버렸대요. 왜 이게 악마지 이런 새끼가 이게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다른 시민 같은 경우는 이제 총 쏘는 바람에 무릎 관통상이 있게 되고 이 야채 배달하시는 분 이게 고씨인데요. 나 이 가슴이 너무 아팠어 이거. 이분이 고씨인데 50대예요. 네, 아마 도남동 시장에서 작은 야채 가게를 운영하나 봐요. 예. 그러니까 도남동하고 성북동하고 조금 해화동하고 배달할 정도는 위아래 되잖아요. 고개 이렇게 걷는. 그래서 근데 일남 사녀의 가장이셨대요. 네. 아침부터 계속 주문이 밀려와서 야채 배달을 아침 식사도 못 하시고 그 명륜동 거래처에 멀리도 갔어요. 그 도남동에서 명륜동까지 상당히 멀어요. 배달하다가 그날 그러니까 음식점 같은 데 배달하신 거겠죠? 야채니까. 그 명륜동까지 거래처에 배달 가다가 뭐라 그래? 이거 거의 정신 나간 놈의 새끼 이거 악질 이거 악마. 네. 이 새끼가 막 총 쏘는데 하필이면 오토바이 타고 뿡 하다가 그 진입을 한 거야. 근데 총을 쏘니까 이분이 놀래갖고 오토바이 내렸단 말이야. 그리고 골목으로 가려는 사이에 이 새끼가 정조준에서 머리에다 쏜 거예요.
왜 죽이냐고요? 왜 죽이냐고. 이런, 에이씨. 아, 근데 저 뒤에 얘기가 이제 아내분이 배달 갔던 남편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아침도 안 먹었는데. 네, 근데 왜 이렇게 안 와 하는데 지인이 전화를 딱 했대요. 그래서 빨리 병원으로 가보라고. 그래서 연락받고 갔더니 이미 남편이 사망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예. 네. 이 새끼 이제 아까 30대 여성 인질로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30대 여성분을 인질로 끌고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경찰이나 군에서는 그 총도 못 쏴요 이놈한테. 인질이 있으니까. 여성분을 끌고 50m 떨어진 한옥집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대요. 네. 한옥집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대문이 잠겨 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못 들어갔어요. 막 두들기고 했는데도 안 열어주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새끼 완전 광기가 이제 극에 달했다고 그래요. 이게 다 노출이 돼 버리잖아요. 네. 자기가 숨을 데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다 잠근 거지 뭐 집집마다 문. 그때 또 한 빌딩 앞에서 아마 도망가다가 또 다른 한 명의 여성하고 어린이 2명을 봤나 봐요.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요. 세상에 어린이를. 응? 그 인질을 이미 여성 한 분 있잖아요. 네. 근데 또 그 인질을 그러니까 3사람 더 잡는 거예요. 애들 둘, 네. 여성 한 분. 응? 그렇게 인질을 잡아요. 10대 그때 10대 청소년 하나 또 아동 하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잡은 상태 인질이 내 앞에 쫙 있어야지 총을 못 쏘잖아. 군인이나 경찰이. 그 상태에서 마침 지나가던 트럭을 또 세워요. 총 쏴갖고. 차 타려고. 예. 그래가지고 운전자 꼼짝 못하고 내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인질이 5명이 된 거죠. 인질 5명 이제 상대로 놓고 군인하고 이제 경찰 군경하고 대치를 하는 거죠. 이때 제일 먼저 잡혔던 그 인질 30대 여성이 살려달라고 이때 네. 이제 총 쏜다고. 대원을 하는 니네 거예요. 물러나지 않으면 네. 이 여자 죽인다고 앞에 꺼내놓은 거예요. 죽인다고. 그러니까 이 여성이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는데도 진짜 시범 봐. 니네 안 물러나 진짜? 그럼 빵 쏴버린 거예요. 아직도 4명 있잖아요. 인질은. 군인이나 경찰은 적극적으로 달라붙을 수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는. 근데 이 여성이 정말 운은 좋아요. 가슴에 총을 맞으셨는데 중상으로 끝났고 사망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깨 쪽으로 나간 거 그런 것 같더라고요. 같습니다. 네. 정말 다행이에요. 이렇게 비틀었나 봐요. 이 남편분이 한 얘기가 있죠. 30대 여성 애원하던. 아니 백주대낮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음. 도대체 군경은 탈영병이 서울 도심까지 이렇게 아무런 제지 없이 들어올 때까지 뭐 했냐? 이건 정말 뼈아픈 얘기고 정말 새겨들어야 될 얘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게. 수도권 한복판에 이 도심에 말이야 무장군인이 와갖고 인질 잡고 총 쏘고 난리 수류탄 터뜨리고. 그리고 이 새끼 그 와중에서도 지나가는 승합차 이런 데도 총도 막 쏴서 운전자 또 부상당하기도 해요. 어? 그리고는 그 운전자가 부상당하자마자 승합차의 인질도 다 또 실어요. 네. 타라고. 네. 그래갖고 그 이제 인질 태운 상태에서 한 5분간에 걸쳐서 총격전이 일어났는데 그 뭐 거의 전쟁이었대요. 네. 요놈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승합차 총격을 가해갖고 운전자가 다쳤잖아요. 그럼 섰죠. 네. 거기에 그 인질 아까 5명 있었잖아요. 실어. 그리고 닫아놓고 자기가 같이 타는 게 아니에요. 그 승용차를 거기다 놔서 막어요. 총 못 날라오게. 승용차 사람은 인질들은 차 안에 있고 그리고 골목하고 그 틈에 자기는 서가지고 총 막 쏘면서 대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군인이나 경찰은 총을 쏘는데 한계가 있죠. 네. 승합차가 앞에 인질이 있는 승합차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거기다 맘 놓고 못 쏘잖아요. 그리고 지는 그 승합차하고 골목 사이 틈에 숨어갖고 붙어서 총을 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거고 이런 경우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높은 건물이나 옆에 사이드에서 이제 그 스나이퍼 네. 저격수가 정확하게 총 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수방사의 이 특별 경호대 군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격수 있어요. 명사수. 거기서 이제 정조준 해가지고 집중 사격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가 양쪽 다리 관통했대요. 네. 그다음에 오른쪽 귀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복부에도 맞고 그러고 폐 꼬꾸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에는 아마 이제 군인들 입장에서는 뒤졌다고 생각했겠죠. 응? 이게 12시 10분이에요. 폭격 꼬라진 게. 11시 35분에 시작됐던 총격이 12시 10분. 예. 네, 이제 이 총격 범인이 총격을 맞으면서 임예병이 총을 맞으면서 끝납니다. 그때가 이제 과학고등학교 앞에라고 그래요. 그 대체하고. 그러면 이제 그놈이 쓰러지니까 승합차 안에 있던 여성 이제 어깨 총 맞은 사람 뭐 애들 뭐 해가지고 다 구출을 했겠죠. 네. 네, 특별공모대가 딱 이렇게 그 총 이렇게 들이대고. 들이대고 있는데 그 적나라하게 사진이 다 나왔더라고요. 그 새끼 발 엎어져 있는 새끼 그 저 총 겨누면서 발로 밟고 있죠. 네. 그때는 아마 죽은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손하고 발을 이제 발로 밟고 있는데, 근데 이거 얼굴이고 뭐 그 저 피 묻은 거 그냥 선명하게 그대로 그 사진 나오죠. 그 당시에는 그 이런 그 언론에 그런 통제 같은 게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진이 이렇게 딱 떠가지고 다. 그래 이제 그때는 그 새끼 뒤진 줄 알고 이제 발로 밟고 이게 됐는데 발로 밟으니까 이 새끼 꿈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뒤진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를 에이씨 이거 승질나더라고 이거 조사하면서 안 죽었으니까 또 일단은 살려내야 되잖아요 이 새끼 죄를 묻기 위해서.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제일 좋은 데로 가요. 이거 예약하면 지금 몇 달 1년씩 걸리는 데인데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갑니다 이 새끼. 해화동에 바로 옆이니까요. 옆이니까. 그래서 이 새끼 살렸어요. 네. 에이씨. 아,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탈영을 해서 무장을 한 후에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을 할까? 한번 봅시다 이제. 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놈인가? 이 새끼 생활 상태는 어떤 놈인가? 응? 네. 이게 저 부적응자죠 군대. 네. 1992년 8월에 입대를 했는데요. 92년 8월. 원래 일반 병사로 입대한 게 아닙니다. 그 하사관 단기 하사관. 네, 훈련을 받던 거니까 하사관으로 들어갔었대요. 그런 거예요, 하사관. 근데 이제 탈영을 했나 봐요. 이 아버지가 선처를 구하면서 이제 일반 병사 그 군 생활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때 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자수를 했던 거예요, 탈영했다가. 네. 하사관 훈련 받다가 탈영한 게 11월 달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러면 입대를 8월 달에 하고 3개월 만에 이 새끼 탈영한 거예요. 하사관 교육 받다가. 내가 알기에는 하사관 교육이 6개월이죠. 그 당시에 6개월 받습니다. 하사관 학교에서. 지금 이제 부사관이라고 그러지 하사관이란 말은 네, 없어요. 맞아요. 부사관. 그 당시에는 하사관 이제 그 학교에서 교육을 6개월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 기억에는. 6개월을 받고 이제 그 하사관으로 가면 이제 이 갈매기 하나 이게 준단 말이에요. 네, 3개월 정도. 그러니까 아직 이수도 안 한 거예요. 하사관 학교. 네. 하사 인관도 못 한 거예요. 단풍하사라고 그러죠. 단풍하사 모르죠? 그건 뭐 설명할 거 없겠다. 단풍하사가 뭐냐면 이렇게 하사 계급장이 이렇게 이제 갈매기 표시돼 있고 이렇게 있는데 6개월 교육을 받고 자대로 배치하면 이제 완전 하사는 요 갈매기 표시한 데가 빨간 색깔이었는데 요걸 이제 지워주고 노랗게 그대로 가. 그게 진짜 하사고 교육받을 때는 아직 하사 안 됐다고 여기다 단풍하사라고 빨간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놔. 그 단풍하사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교육생. 네. 단기 하사관 훈련을 받다가 3개월 만에 탈영을 했는데 아버지가 설득한 거예요. 너희 그러면 안 돼 이 새끼야. 자수를 시켰기 때문에 문제병사지만 이제 하사관으로 시작은 안 해도 일반 병으로 2등병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네. 짝대기 하나부터. 그 크게 문제가 안 됐던 게 아버지가 이 군생활 다 마치겠다. 일반 병사를 마치겠다라고 해가지고 군을 그래서 이제 그 설득해서 2등병으로 들어가는 네, 거예요. 들어간 것 같아요. 어차피 20세 나이면 군대를 가야 될 나이니까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할 나이니까. 그런데 이 자식은 적응 못한 거예요. 자대 배치돼서도. 아니 그러면은 그냥 자기가 못 다닌다 어쨌든 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럼 사고 쳐서 안 다니든지. 그러니까요. 근데 왜 탈영 계획을 딱 세웠다는 거예요. 이제 2등병 들어가서 1등병 됐으면 그것도 한 6개월 됐겠다. 군대 이제 사병으로 가. 근데 교수님 전 궁금한 게 아니 수류탄이랑 네. 그 총알 100발이 넘는데 그걸 어떻게 그래 맞아요. 이것도 엄청난 허점입니다. 지금은 네.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때 탄약고 관리를 얼마나 허술하게 하고 점검을 안 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 단면이에요. 뭐냐면 이놈이 한꺼번에 훔친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수류탄 20발을 한꺼번에 어떻게 들고 나와요?
이 김용희 프로파일러 수류탄 무거워. 20발 들어있는 상자에 김용희 프로파일러 못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한 달 전에 이미 탄약고 열쇠를 이놈이 몰래 훔쳤어요. 그럼 열쇠 잃어버린 놈도 웃기는 거야. 그 중요한 탄약고 열쇠를 잃어버렸는데 잊어버린 새끼가 보고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 바꿔서 얘기하면.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기강이 개판 5분 전이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볼 때는. 저는 지금 상상도 못한 게 무기고에서 무기고 열쇠 잃어버리면 우리 바로 징계인데. 그럼 박살 나죠. 저 탄약고 열쇠를 몰래 훔쳐가지고 입수를 해가지고 매일 탄약고를 풀방울이 드나들면서 네. 실탄 조금, 수류탄 한 발 이런 식으로 훔치기 시작한 게 정확하게 실탄이 130발 좀 넘는다고 그래요. K1 소총 실탄 한 130발 정도 넘는다고 그러고요. 수류탄은 22발입니다. 훔친 게. 와. 이렇게 조금씩 훔쳐다가 감춰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탈영하는 날짜에 싹 다 들고 나온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완전 터미네이터가 된 거죠. 이리 메고 저리 메고. 근데 요 놈이 이제 그 과거 전력이 좀 있죠? 네. 이게 그 8월에 입대를 하잖아요. 단기하사. 예. 근데 그 전에 약간 사소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집안에서도. 뭐였냐면 아마 1999년 5월에 그러면 입대 3개월 전이네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었던 아마 애인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때 동거하겠다고 아마 가족들한테 네, 그러니까 뭐 진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게 반대하지 당연히. 말도 안 되지. 그때 어떻게 가족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 이제 삐뚤하게 나갈 거야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탈선을 시작했다라고 해요. 예, 어려서부터 기본적으로 싹바가지라고 없는 거예요, 이게 보면. 네, 그래서 그 5월 달부터 뭐 일단 조사한 걸로는 그래요. 탈선이 시작돼서 이때부터 친구들하고 서울로 놀러 가서 용돈은 떨어지면 그 학생들 대상으로 갈취하고 막 이렇게 강도지 됐구나. 네. 그래서 그래서 이때부터 애새끼 아주 영 빗나가 버렸구나. 네. 그러면서 구속됐었대요. 그 금품갈취하고 이런 걸로 구속도 됐었네.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은 구속되거나 그랬다 나온 사람들은 군대 안 가요. 네. 근데 이제 그때 그 즈음에는 막 접대도 말씀드렸지만 한글 못 읽는 사람도 군대 갔었으니까요. 예전에는. 근데 이놈은 그 에피소드 하나 있더라고요. 요 사건 또 재판 진행 중인 과정에 얘가 한 얘기 중에 유명한 얘기 있더라고요. 뭐예요? 내가 이거 소란 피운 것 때문에 고향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손가락질을 혹시 안 받냐? 이거를 제일 걱정했대요. 그러면서 가족들한테도 물어봤대요. 동네에서 나가지고 숙덕거리는 거 없어요? 이런 걱정을 했대요. 이게 무슨 심리까 이거? 예? 그러면은 고향에서 숙덕거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나가서 뭐 해고자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대요. 지 엄마 아버지가 이거 재판하는 과정에 구속됐을 때 변해 오면 동네에서 나를 두고 여전히 숙덕거려요? 그 다음에 재판정에서는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 손가락질하는 것 때문에 괴롭다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 자식이 도대체 이 머리 상태가 어떤 거예요, 도대체? 이게 걱정할 거린가요? 저는 지가 지은 죄가 그렇게 큰데? 이 현실 감각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현실 감각이? 네. 그러니까 사실 부모가 동거하는 연인이랑 같이 못 살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로 인해서 탈선을 시작을 했고 애들한테 돈 뺏고 다니고 그러고. 네. 그리고 이런 중대한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자기가 걱정하는 거는 누군가가 날 숙덕될까 봐. 그걸 왜 걱정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합리적이진 않지만 자기가 꽂히거나 자기가 지엽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그런 부분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진짜 사회생활할 때 잘 못하는 게 남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얘네들은 인지를 못하고 자기가 오로지 자기 생각만 하는 것들. 지한테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네요? 네. 동네에서 가족들한테 나 때문에 숙덕거리는 거, 동네 사람들이 나한테 아직도 숙덕거리냐 그게 궁금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사람이 기댈 수 있는 건 가족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도 나를 안 버리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걱정할 수 있고 내가 그래도 여기서 후회하고 있는 건 부모와 자식, 내가 부모 걱정하고 있다, 가족 걱정하고 있다, 날 버리지 말아달라는 저는 약간 그런 의미에 이게? 저는 그런 의미가 또 깔려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나 때문에 가족들이 손가락질 받을까봐 나 제일 걱정스럽다 이걸 강조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나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 소리하고 맥락이 통한다 이거죠? 나 그래도 가족 걱정 계속 되고 있다. 내가 걱정하는 건 가족이고 나 때문에 가족이 피해를 안 입었으면 좋겠다. 이건 뭐예요? 바꿔서 가족들이여 너를 버리지 마세요예요? 나 참 이런 놈들 도대체 이게 머리에 총 맞은 놈들이지 이게 이놈이 머리에 총 맞은 놈이야 내가 볼 때 이 새끼 저 군사재판에서 처벌 무기징역 받았습니다. 당연히 무기징역이죠 이거. 근데 사실은 이거 사형감인데 이게. 그럼 지금 또 계속 복역을 복역 하고 중입니다 이 있는 거죠? 새끼. 아, 네. 자 그리고 이제 여벌로 한번 좀 봅시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 검문소를 5개를 통과하고 보고 시간은 네네. 1시간이 넘고 진짜 속된 말로 개판 5분 전이었잖아요. 그거 보자고요. 이제 이게 책임은 일단 지웠어요 국방부에서. 네. 네, 15사단장 보직 해임했어요. 거기가 아까 그 임예병이 탈영했던 네, 그 사단. 네. 15사단장 보직 해임했고요. 네. 보직 해임했고 사단 참모장 같은 경우는 군단 징계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했고요. 네. 중대장하고 일직사관 등등은 5명 구속됐어요. 이거는 이제 진짜 지 부대, 지가 속했던 그 중대. 직속. 그다음에 당일날 일직사관이 뭐냐면 우리 상황실장이랑 똑같아요. 경찰 상황실장, 상황부실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대로 관리 못하고 보고 못했다는 거구나. 네. 탈영한 것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중대장하고 일직사관이. 그러니까 5명 구속됐고요. 검문소 관리, 검문소 관리 위수 책임자가 있어요. 그 책임자 5군단 헌병대장이에요. 네. 그 사람 보직 해임되고요. 그러니까 요놈 하나로. 근데 내가 보니까 여기 중징계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중대장하고 일직사관 5명 구속된 거 빼고는. 맞아요. 그냥 보직 해임. 보직 해임 나중에 보직 다시 주면 되지 뭐. 우리 사건 잘못했다고 경찰 직위해제. 직위해제 한 1년 있으면 도로 줘요 또. 그 자리 도로 가요. 그 직위해제는 징계도 아니에요 그거. 그런 거고요. 경찰도 좀 문책을 받았어요. 서울청장 같은 경우는 서면 경고 받았고요. 네. 경비과장 같은 경우는 역시 직위해제 됐고요. 8명 정도 문책 받았습니다. 자 이제 검문소 경로 좀 한번 이제 보면요. 검문소 경로 설명해 주세요. 이게 4월 19일 날 임예병이 탈영한 시간은 새벽 3시 40분입니다. 예, 1년에 이제 과정 쭉 해주세요. 네, 1년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해서 이날 3시 40분에 탈영을 했고요. 예. 5시 40분에 아까 남씨 집 민가로 들어가서 환복을 합니다. 그렇죠. 하늘색 운동복으로요. 그 다음에 서울로 출발을 해서 처음에 거쳤던 게 7시 10분에 경찰서 검문소에 그 검문을 하게 되는데 이때 불응을 하면서 이제 프라이드로 쫓아가는 거죠. 그때 아니요. 요거는 이게 제가 잘못된 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7시 10분에 경찰만 하는 검문소가 있어요. 군경 검문소가 아니고 경찰만 하는 검문소가 있는데 네. 세웠는데 스톱했는데 그냥 윙 하고 와버렸어. 13km를. 네. 그러면 그거 보고해가지고 잡아야 되거든. 냅둬버렸어요. 이거 잘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다목리라고 있어요. 군경 합동검문소가 있어. 네. 글로 갔는데 거기는 그냥 죄지도 않고 그냥 무상 통과 해버린 거예요 이게. 네. 이거는 뭐 잘못했다고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검문 안 한 건 잘못했지만. 그 다음에 남대천 강을 따라서 한 40분 정도 직진하다가 이제 포천 도평리 검문소 여기서 형식적 검문했대요. 운전자만 본 거예요. 차 안에 있는 사람 안 본 거예요. 네 가십시오 이러고 다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이동 장암 검문소 갔고요. 일동 검문소 갔고요. 여기 다 오케이 그냥 다 보낸 거예요. 네, 그리고 가평에 있는 서평 예. 그 서파 검문소도 통과. 네. 그다음에 아까 강릉내 검문소에서 프라이드. 예, 프라이드로 이제 쫓아갔다가 실패한 거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찰이 검문 불응하고 가는 거를 그걸 어떻게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별거 아닌 걸로 봤던 것 같아요. 술이나 먹고 도망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인식한 것 같아요. 이놈 일기장 썼어요. 네. 아주 기록들 잘해서 좋다니까 요즘에 하는 놈들은. 거기에 그런 말을 썼다고 합니다. 거지가 되더라도 이승보다는 저승이 낫다. 근데 저는 이 말이 거지가 되더라도 또 그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란 말을 들었는데 이게 거꾸로 이 새끼는 거지가 되더라도 이승보다는 저승이 낫다. 이미 이제 죽을 각오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네, 근데 저는요
거지가 되더라도 이승보다는 저승이 낫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그냥 나 그냥 죽고 싶다 그 소리 아니에요 단적으로? 네, 맞습니다. 죽고 싶은데 그 혼자 죽지. 네, 나 혼자 죽기 싫고 그냥 뭐 이런 느낌이 하여튼 뭐 애매합니다. 네. 그다음에 뭐 군경이 처음에 이게 이제 발표가 나면서 네, 뭐 탈영 시간, 네. 뭐 검문소 통과 시간을 군인 따로 발표하고 네. 경찰 따로 발표해갖고 막 싸웠어요. 근데 경찰이 이겼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부대에서 탈영해갖고 남시지까지 도착하는 그 시간대를 고려해 볼 때는 03시 40분에 나온 게 맞는 거예요. 한 2시간 보는 게. 그래서 이제 뭐 했는데 그건 뭐 의미 없고요. 이건 결국 서로 떠밀기 한 거죠. 니네가 더 잘했냐 잘못했냐. 근데 분명한 거는 이 경우는 1차적으로는 군이 잘못이죠. 이후에 따지기 전에. 일단 탈영한 거 사실 자체를 그럼요. 파악하지 못했고 두 번째는 이게 무장이잖아요. 그러면 수류탄이라든지 소총이라든지 그러니까 K1이라든지 그것들이 확인이 안 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떠밀기 하느라고 뭐 몇 시간대 갖고 싸우고 뭐 속된 말로 지랄들 했는데 다 잘한 거 없고요. 개뿔이나. 맞아요. 어떻게 해서든 누가 차단을 했으면 서울 시내까지 그렇게 무장한 채로 들어오진 않았잖아요. 경찰에서 좀 잘했어도 안 들어왔을 거고 군인이야 당연히 잘했어야 되는데 안 된 거고 그다음에 아니 오랫동안 들락날락 하면서 실탄 그렇게 갖다가 숨겨놓고 수류탄을 22발이나 없어질 정도 그 됐는데도 그거 한번 점검을 안 해갖고 눈치 못 챘다는 그게 군대입니까 그게? 당나라 군대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그 군인이 입이 100개, 1000개, 10,000개라도 할 말 없는 사건입니다. 그거는. 이거는 한마디로 이 새끼는 살인마입니다. 이거. 그렇게 저승이 낮다고 했던 사람은 아직까지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승도 안 가고 그 군인 국민들 세금으로 밥 처먹고 있잖아요. 이승에서 정말 열심히 살겠다고 정말 아침부터 밥도 못 먹고 그러니까요. 너무 가슴 아파. 아이. 배달하던 그분은 지금 네.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군인 한 사람이 이번 사건처럼 총을 들고 저 밖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도시에 잠입해가지고 총기 난사하고 휘두르면 이거 속수무 책이에요. 감당 안 됩니다. 이거 이제 어떻게 거의 내전 수준이에요. 이거 군인들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 요즘 군대는 이런 일은 내가 생각할 때 없어요. 총기 관리 이렇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일일 점검할 겁니다. 아마 탄부터 뭐 그 무기부터 아마 일일 점검할 거예요. 아마 일일 점검도 일찍 사관이 바뀔 때마다 할 거예요. 이게 수시로. 그래서 이런 이제 총기가 없어져서 이렇게 한쪽으로 숨겨놨다가 한꺼번에 들고 나오는 그런 이제 일은 없겠지만 그렇지만 그 검문소를 5개 정도를 막 통과해서 새벽 시간대에 온 거 이거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물론 더 꼼꼼히 하겠지만. 네. 항상 별거 아니겠지. 예. 일상적인 무관심과 일상이다. 뭐 있던 일들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 한순간에 어떻게 하면 나태함과 무심함이 큰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진짜 맞아요. 현장에 있다 보면 그게 진짜 커요. 아이, 그럼요. 나는 관례대로 했는데 난 옛날하고 똑같이 했는데 일상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진짜 살면서 그 순간순간에 집중하고 순간순간에 조심해야 이런 큰 사고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런 거는 정말 신경 써야 되는 일인데 93년도니까 그랬겠죠.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93년도 얘기를 지금 저희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설명드리는 거지 요즘 군대 이런 군대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너무 또 이게 오래전 사건을 하는데 지금 시각에서 뭐 큰일 났네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네. 네. 어떤 사건은 분명히 시대상을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과거와 현재가 다르지만 분명히 시스템이라든지 상황은 다르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마음가짐 같은 것들은 항상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과거든 현재든.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일에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맞습니다, 교수님. 기본에 충실하자는 교훈 얻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네.